은퇴를 하게 되면요, 시간과 공간상의 동선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즉, 많은 분들이 나는 차를 타고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 거리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시니어들의 시간 공간의 동선, 이것을 또 어려운 말로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중에 지금이야 물리적인 신체적인 이동을 얘기하지만 교통을 얘기하지만 더욱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그런 모빌리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 들매 곡선이라고 해서 나이 들매에 따라서 시간, 현금으로는 건강이 어떻게 변하고 그에 따른 시기 공간의 동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시니어 모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삶을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 현금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중요한 그 트림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이를 만약에요, 은퇴를 이제 막 퇴직을 시작하는 45세 플러스 60,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도 만 46세를 먼저 대상으로 합니다. 그 기준으로 약 45세의 인생 전환기가 있을 거고요. 또 노인이 되는 60세 전후에 65세, 그리고 건강 수명이 되는 73세에서 75세,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우리가 본다면 먼저 시간의 양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일을 하던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면에 시간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점점 할 일이 단순하게 되는데요. 65세만 보더라도 점심에 약속을 있거나, 물론 일이 있으신 분은 별도고요. 그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집에서 또는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또 그나마도 신체가 노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독신으로 살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오로지 혼자서 보내게 되시는, 또 만약에 그 장기 요양보험에 도움을 받는다면 혼자서 어떠한 공간에 갇혀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의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50대부터 점점 40대부터 몸에 징후가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73세, 75세가 되면 흔히 말하는 건강 수명이 끝나게 되는, 물론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욱더 그때라도 60 이후라도 운동하신 분들은 더 건강할 확률이 높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노화 곡선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로 물론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변화에 따라 정년퇴직과 함께 그 후에 노인 일자리에 따라 또는 일을 떠나게 하는 시점에 따라 현금 흐름의 속도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이 들에 따라서 그 공간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시간의 측면에서 만약에 45세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전히 어느 정도 희망이 만약에 있다면, 물론 대기업의 경우에 40대 초반에도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래도 아직은 꿈이 있고 미래를 생각할 그럴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현재에 매몰되기도 바쁩니다.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의 현재에 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면에 공간으로 보면은 해외 출장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국내 출장도 있고 또 직장 거리도 먼 경우도 있고요. 또 끝나고 나서 같이 어울리는 번화가라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공간 측면에서도 시대 흐름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국내외 이렇게 범위가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인이 됐다라는 그 정의 때문에 현재와 조금씩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고요. 직장에서 만들어진 친구 관계도 사라지면서 더욱더 이전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연락을 시작하고,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밴드에서 활성화되지만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도 이제는 직장이라는 그 일터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안 할 확률도 있고요. 노인 일자리인 경우에는 좀 별도로 하지만요. 그래서 또 다른 제3의 장소라는 것을 찾게 되고, 아무래도 동네 주위에서, 그리고 집,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도 굉장히 많은 시니어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차로 한 30분 이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도심뿐만 아니라 시골 쪽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 30분 이내 또는 길어야 1시간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50대 정도에는 1시간 정도까지도 커버를 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체력도 되시고 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65세로 넘어가면서 그때 즈음에는 대부분 30분 이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당연히 범위도 국내로 한정이 되고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해외여행도 하시고 활발한 분들이 있지만 점차 그 범위는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면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문제를 겪게 되시고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누구나 하나 이상씩 가지게 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은 외로워짐에 따라서 과거를 회상하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활동의 범위도 줄어들게 되는데 동네 그리고 집 또는 걸어서 30분 거리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공간도 그 가족이나 이러한 아주 밀접한 친구 외에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당신의 활동법 범위는 시간과 공간의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건강관리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되신 분들, 물론 제대로 안 됐다는 거는요, 노화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더 설레게 활동적으로 하지 않고 범위를 축소시킨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나이가 70대, 80대 정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퇴 후에 여러분들의 활동 동선의 범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시간의 측면에서도 어떨지요? 그리고 공간은 또 어떨지요? 나가서 이 공간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오프라인도 있고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온라인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이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활동 범위가 얼마나 좁혀져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게 될 건데요. 물론 그 안에 질이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노화와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아무래도 신체적인 변화는 누구에게나 오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시력이 침침해진다거나 귀가 잘 안 들리신다거나 보행이 어려워지신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노인 이렇게 하고 어려움 하게 되면은 후천성 장애인이 될 확률이 있고요. 장애를 후천성으로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을 보면 휠체어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려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중에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22곳 정도라고 2021년 기준이고요. 이것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하더라도 평균 요새는 1년, 2년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으로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주 편하지는 않게 됩니다. 노인들은 누구나 다 신체적 장애를 겪게 되고 그때 개인의 모빌리티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멋있는 말로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법적인 개념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근거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구체적인 법령으로는 교통약자법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장애가 있을 때 이동권을 특히 이제 이게 구체적인 범위의 모빌리티겠죠. 이것을 확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차량도 개발이 되고요.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세련되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기기 용품도 거의 없었고 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것마저도 없으신 분들은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모빌리티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오른쪽 위에 본 것처럼 점점 기기는 발달하고 또 왼쪽 위에처럼 미래 사회는 자율주행부터 해서 이러한 모빌리티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가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모빌리티를 동행하는 휴먼 서비스의 등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젊은 액티브한 그 청년 사업가들을 뵀는데요. 이분들의 비전은 어떤 조부모님들의 모빌리티를 넓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 그리고 체육을 하시는 분께서 서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그럼 이런 비즈니스, 동행 휴먼 비즈니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동행은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병원 동행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전의 삶, 제한된 모빌리티를 넓혀줄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필요할 건데,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자질은 먼저 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 말할 기회도 없고 이야기 나눌 기회도 없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분의 신체 나이에 맞춰서 그분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발맞춤을 해줄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추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니어가 나이로 인해서 제한받고 있는 공간적인 제약, 또 시간적인 제약, 특히 요새는 디지털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개념으로서의 동행인, 더 나아가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70대, 80대 되시면 100세까지 더 가까운 나이가 남게 됨으로써 어떻게 현재를 충실히 살아서 미래의 웰다잉을 준비할까에 대한 그 삶의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시니어의 마음을 훔치는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동행 휴먼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변호사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어, 뭐 집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월세 한 보증금 1, 2천만 원 가지고 계신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근데 이 어르신께서 당신이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은 나에게 그동안 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야쿠르트 아줌마에게 이것을 좀 후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니어가 혼자서 사실 확률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4명 중에 한 분 정도로 그보다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여성 노인의 경우에 더 많아지는데 그때 확실히 줄어든 시간, 공간의 모빌리티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랬을 때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은 그 시니어의 삶 전체를 또는 삶 이후에까지도 연결하는 연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엄청난 그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온라인에서 말하는 플랫폼이 이러한 서비스도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면 시간, 공간, 동선의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모든 시각은 해외로 쏟아져 있었고요. 글로벌이라는 게 나의 비전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퇴직을 하고 점점 장소는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는데 기껏해야 집 아니면은 그 동네 아니면 미팅 장소 이렇게 되게 되고요. 물론 이 줌을 통해서 아니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이전에 비해서 그 폭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거나 선배님을 보더라도 그 폭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는 순간 또는 더 좁혀지는 순간 그분들의 삶은 고립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의 선배 시니어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보고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주로 집에 있고 뭐 집안에서 그냥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식으로 체력 그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자연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자연의 에너지를 맛봐야 되고 잠깐 한이라도 나가서 공기를 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일부러 습관적으로 하루에 뭐 40분이라도 나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조금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같이 어울릴 때 그 에너지를 얻는 것 같고요. 자기의 활동 범위 반경도 유지하거나 넓혔을 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 케어에서 잔존 기능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역량, 체력이나 심리기나 모든 것을 더 높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가능해 보이는데 이러한 잔존 기능, 특히 모빌리티에서 있어서 이런 것을 넓히려는 노력들이 하나씩 되어져야 하고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도와주는 모빌리티, 뭐 파트너 또는 서포터스 이런 분들의 개념이 등장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있는 시간, 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시고 또 방향성에 있어서 과거가 아니라 물론 과거의 향수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틀을 가졌으면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